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허연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역전의 PD들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튜디오에서는 뉴페이스를 모셔봤습니다. 네, 우리 문선호 PD와 김주모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메라 네. 모드를 봐야 되는 거죠? 카메라가 되게 많네요. 네, 그 오픈 스튜디오는 첫 출연입니다. 어떤가요? 어떠세요? 그 전에 저희 프로그램 보셨죠? 봤죠. 저도 여기서 또 녹화를 또 다른 프로그램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항상 저쪽 조종실에 있다가 이렇게 앉아 보니까 굉장히 산만하네요. 차도 많이 다니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네, 사람들 보면 이제 인사도 좀 해주시고 네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 계시는 분도 한 분 또 계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주모 PD는요?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그쪽에서 방송을 할 때는 그래도 내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얼굴이 보였었는데 여기는 보이지가 네. 않으니까 카메라 어디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 그냥 앞에 보고 얘기하시면 상당히 돼요. 정신이 네. 사납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좀 편안하게, 좀 경직된 걸 풀고 편안하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선호 PD를 회사에서 거의 얼굴 보기 너무 힘들었어요. 네네.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농업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네, 논프라블럼. 네, 네. 농프라블럼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농업 다큐는 처음이어서 이럴 줄 몰랐는데 6월달이 가장 바쁜 달이더라고요. 이거 얼굴도 좀 많이 타신 것 같아요. 많이 탔어요. 햇빛이 좀 뜨거운데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논이다 보니까 네. 그늘이 전혀 없어가지고 많이 탔습니다. 그 논프라블럼이라는 그 농업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 그동안 계속 뭐 쌀 이야기, 콩 이야기 얘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래도 한 번 더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다큐 프로그램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논프라블럼은 말 그대로 논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담고자 하는 기획이었고요. 어떤 문제냐면은 쌀이 과잉 상승되는데 그거를 이제 수입으로 좀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 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곡류가 있잖아요. 우리가 식량으로 말하는 그 곡류들도 수입 의존도가 좀 높아서 네. 이 논을 어떻게 다양하게 활용을 하면 이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주요 골자고 그 내용들을 열심히 취재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6월에 촬영 일정으로 굉장히 바빴는데 지금 농번기잖아요. 네네. 그 6월은 어떤 걸 좀 하는 시기예요? 6월은 모든 걸 다 심는 시기더라고요. 아. 네, 기본적으로 쌀을 심는 시기이기도 하고 네. 동계작물 좀 늦게 수확하는 것들도 좀 있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주요 주제로 말할 농콩을 본격적으로 심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기할 가루쌀을 이제 이양하기 위해서 파종을 하는. 그 논콩 얘기를 했는데 콩인가요, 그냥? 네, 우리가 밥에다가 네. 넣어 먹는 그 노란 콩 있잖아요. 네. 그 콩입니다. 그 왜 그거를 농콩이라고 해요? 논에다 심어서 농콩이에요. 아, 원래 농콩. 콩은 밭에다 심는 그렇죠. 밭작물이죠. 대표적인 밭작물인데. 밭작물인데 네. 논에서 키우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농콩 촬영 좀 여러 가지 다녀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 어디 다녀오셨어요? 농콩은 제가 강진하고 영암을 좀 주로 다녔는데 농콩을 농민분들께서 이제 많이 심으세요. 네. 전년도에 비해서 한 70% 정도 면적 자체는 좀 늘어난 것 같은데 네.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굉장히 편한 농법이더라고요. 오.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쌀 농사도 굉장히 편해졌는데 쌀보다 한 2배 정도? 아니면 3배 정도? 밭에서 콩 키우는 거랑 좀 다른가요? 달라요. 훨씬 편해요? 예, 왜냐면은 네. 논이라는 곳은 밭보다는 좀 경지정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기계화가 가능하거든요. 네. 밭은 좀 기계가 들어가기에 경사도 있고 아. 경지도 네모나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조금 힘든데 네. 논은 기존에 트랙터들이 그냥 다 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트랙터가 들어가서 한 방에 심고 제초까지 해버리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농사를 짓고 계신 현장을 갔다 왔어요. 네. 농콩이 그럼 수익률도 좀 더 괜찮은 건가요, 쌀보다? 쌀보다 2배 정도 수익이 나옵니다. 그 정도예요? 네네. 이제 그거를 이제 옆에서 아. 농콩을 지으신 분들이 계속 네. 이제 입소문을 내고 소개를 해주시니까 네. 계속 이제 확대가 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쌀 소비량이 주니까 그걸 네. 좀 활용해서 수익도 2배면 해볼만 한데요? 그렇죠. 거기다 네. 우리나라 그 콩도 자급률이 20%밖에 안 되거든요. 20% 초반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콩 네. 자급률도 좀 높이려고 하는 10% 초반이요? 20% 아, 초반이요. 20% 초반. 거기에다가 콩 수급이 네.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 게 중국에서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돼지를 좀 많이
드시는 바람에 네. 돼지 사료용으로 전 세계에 있는 콩들이 다 지금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정부에서 그 농콩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뭔가 좀 지원도 해주고 이런 것도 있나요? 네, 타작물 지원금이 따로 이제 보조금이 네. 나오기도 하고요. 오. 거기다가 전량 수매까지도 해주시기 때문에 네. 농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작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 여러모로 좋은데요. 수익도 높고 역시 농협. 쉽게 또 할 수 있고. 그러면 실제로 올해 좀 농민분들이 많이 좀 심으셨는지. 올해는 많이 안 늘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그 김제라든가 간척지에 장마철에 피해가 좀 워낙 심해서 농민분들이 좀 꺼려하지 않을까 했는데 네. 의외로 좀 많이 신청을 해주셔서 올해는 3,400헥타 정도 전남도만 오, 많이 늘었네요. 3,400 오셨군요. 대략 퍼센트는 한 70% 정도 증가한 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저희가 뭐 장점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봤지만 그래도 뭔가 그동안 해오던 것에서 좀 바꿔서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어려운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농콩은 일단은 습해 피해가 좀 가장 심해서요. 밭작물인 이유가 있거든요. 밭은 물 빠짐이 무조건 좋아야 되는데 네. 논은 기본적으로 물 빠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강진하고 영암을 취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 산과 가까운 논들이 계단식 논이 좀 있거든요. 그런 어. 곳이 좀 토질 자체도 진흙보다는 마사인 경우가 많고 물빠짐도 굉장히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영암의 군서지방이라든가 강진의 옴천지방 그 정도가 계단식으로 물빠짐이 네. 굉장히 좋은 지역들이기 때문에 농콩을 조금 전투적으로 전략적으로 많이들 심고 계시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네, 강진과 영암에서요. 네. 그 물빠짐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진짜 밭작물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맛이 좀 다르지는 않나요? 맛은 뭐 거의 똑같다고 알고 아, 있어요. 그래요? 네, 거의 똑같은데 네. 재배하는 건 훨씬 더 용이한 편이죠. 그럼 맛보다. 많은 분들이 좀 바꾸실 수 있겠는데요? 네, 근데 네. 이제 물빠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우리 지역은 간척지 논이 굉장히 많거든요. 음. 대부분의 이제 강진부터 영암, 해남 이런 일원들이 다 간척지들이라서 네. 그런 쪽에다 많이 심으면 참 좋겠는데 네. 문제가 이제 그쪽은 물빠짐이 좀 안 좋은 데다가 네. 밭작물은 물을 채울 수가 없잖아요. 논은 기본적으로 물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네. 콩을 심으려면 물을 다 빼야 되는데 간척지들은 예전에는 바다였기 때문에 염해가 올라옵니다. 물을 안 채웠을 때문에. 그래서 염분 문제도 있고. 예, 염분 문제 때문에 네. 농콩을 심기에는 조금은 안 맞는 아. 지역이 좀 많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특히 우리 지역이 간척지 많으니까 쉽지가 않겠는데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가장 잘 되고 있는 데는 어디예요? 산자락이죠. 산과 아. 가까운 쪽에 논. 네. 약간 계단식으로 펼쳐져 있는 논들이라면은 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음. 지금은 또 고령화가 좀 심해져서 농민분들이 직접 이거를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농업법인이라든가 아니면 농협에서 대행을 다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네. 부연 설명드립니다. 농콩 이거 알고 계셨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오늘. 콩을 많이 안 먹어서. 두유 드시잖아요. 콩이 너무 많아요. 아니요, 콩. 물고기도 안 먹고. 콩은 단백질이잖아요. 네, 콩 단백질가 좀 많이 섭취하시고. 열심히 콩 운동하시려면 네.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그 같습니다. 농콩과 관련해서 또 새롭게 안 건 없으신가요? 요 정도까지인데요. 네. 파종을 할 때 예. 코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코팅이요? 그게 네, 뭐예요? 그러면 콩 원래 이렇게 노란색이잖아요. 근데 예. 코팅을 하면 제가 입고 온 이 옷 색깔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왜 코팅을 하시나 봤더니 그걸 심으면은 새들이 네. 기가 막히게 딱 그 자리만 쪼아가지고 콩만 쏙쏙 빼먹더라고요. 근데 코팅을 하면 콩 냄새를 좀 없앨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파종을 딱 해놓으시면은 새 조류 피해가 좀 적게 들어서. 잘 자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새들이 먹는 걸 방지하고. 네, 그렇습니다. 코팅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초코볼을 먹으면 속에 네. 아몬드가 있고 이제 초코가 입혀 네.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뭘 씌워요, 그러면? 그러니까 새들이 싫어하는 냄새가 날 수 있는 냄새를 좀 줄이고. 콩 냄새를 줄이고 새들이 기피하는 냄새를 그럼 입히는. 가루쌀 이야기도 좀 준비를 하셨는데. 네네, 지금 이제 가루쌀 막 이양하기 시작한 철이 네. 됐습니다. 이양이 뭐예요? 이제 파종하고 이양의 차이가 있는데
이양이 뭘까요? 네. 사실 저도 몰랐어요. 파종은 씨앗을 심는 거를 네. 파종이라고 하고요. 네. 이양은 싹이 난 애들을 옮겨 심는 걸 이제 이양이라고. 아, 싹이 난 애들을 옮겨 좀 심는 잘하고 거. 좀 잘한 애들을 이렇게 넘겨주는 네. 네. 아, 그러면 지금 가루쌀 같은 경우에는 딱 이양 시기인 네, 파종은 건가요? 끝났고 이제 싹이 어. 터서 걔네들을 옮겨 심는 네. 그런 시기입니다. 그 지난번에도 가루쌀 얘기 좀 하긴 하셨는데 네. 그 쌀과 다르게 사용되는 그 가루쌀 네.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가루쌀은 분질미라는 품종인데요. 왜 네. 분질이라면 이렇게 손으로 으깨도 으깨지는 쌀이어서 가루쌀입니다. 이게 가루쌀이 밀가루 대용으로 쓸 수 네, 있어요. 밀가루 네. 대용으로 99%가 수입이기 때문에 네. 그 자급률 좀 높이려고 가루쌀을 좀 많이 심으시라 정부에서 정책을 진행을 했고요. 전남도에서 방금 들어온 따끈따끈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대비 전남에서는 400% 정도 오. 면적이 늘었습니다. 그 일반 쌀과 좀 뭔가 차이가 있나요? 그 수확하는 방법이나. 다 동일한데 굉장히 빨리 크는 품종이어서 지금 이맘때 네. 이제 천천히 뭐 다른 작물들 수확하시고 뭐 귀리 같은 거 좀 늦게 수확을 하거든요. 네. 그런 거 수확하신 다음에 천천히 준비하시려면은 가루쌀로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 가루쌀 같은 경우에는 뭐 생산하기만 하면 그래도 정부에서 네. 네, 다 사주린다면서요. 네, 그게 이제 밀가루 네. 대용으로 쓰려고 전략적으로 작물을 육성하고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요. 네. 한 가지는 이제 키우는 거는 일반 모 키우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해야 하는데 수확할 때 이제 수발화 문제가 좀 있어서 수발압? 수발아입니다. 그러니까 수발아. 수발아. 네, 네. 그러니까 싹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알곡이 맺혀진 상태에서 네. 거기에서 이제 또 싹이 나와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팔 수가 없는 문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양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딱 맞춰서 해줘야지 네네.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르시는 농민분들은 좀 그 전에 네. 있던 쌀하고 비슷하게 심으신다고 6월 중순쯤에 막 심어버리시면은 네. 나중에 수발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수발화는 두 가지 조건으로 보거든요. 네. 하나는 습도고 네. 하나는 온도인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습도가 높기 때문에 수발화가 네. 굉장히 잘 되는 조건이 이루어지는데 아. 빨리 심으시면은 수확 시기 때 온도가 너무 높아서 음. 수발화가 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그러기 조금 늦게 때문에 심는 게 나아요. 최대한 늦게 심어서 알곡이 여물었을 때 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확 떨어져 버리면은 아. 수발화가 억제가 되기 때문에 네. 7월 초에서 한 10일 이전에 그 정도 사이에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에 심으시는 걸 권장을 하더라고요. 초에서 처음에 빨리 자란다 그래가지고 뭐 1년에 2모작 3모작도 되겠다 싶었는데 한 번. 그거는 쉽지 않겠네요. 네. 그건 어렵겠네요. 근데 다른 작물하고 이제 다른 이모작을 걸 섞어가지고 가능하죠. 네. 그러면 이거 농민분들 좀 주의를 하셔야겠네요. 처음 네네. 도전하는 건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음. 6월 달에 이미 파종을 끝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6월 초 그래요? 중순. 그냥 일반 쌀로 생각하시고 네. 해버리니까. 네네. 그런 걸 좀 알려줘야 되는데. 좀 성공하신 분들, 작년이나 음. 재작년에 좀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시는 게 네.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가루쌀로 좀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하는 곳이 또 따로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일반 벼가 자라는 생육 환경이면 다 심을 수 있기 때문에 농민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 거고 또 이제 수매 시기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수확한 다음에 정부에서 수매를 할 때 작년에 인정이 안 되는 지역이 좀 몇 군데 있었다고 네. 해요. 근데 무슨 문제였냐면은 수분 함유율을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수매를 하는데 수분 함유율을 맞춰서 이제 건조를 하고 보관을 한 다음에 정부한테 이제 수매를 해주십사. 그래서 농협 같은 데 이제 갖다 주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수분 함유율이 확 뛰어버립니다. 왜냐면 분질미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공기층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엄청 예민하네요. 예민해요. 그래서 수분을 쭉쭉쭉 빨아먹기 때문에 보관 자체가 엄청 신경을 써야 되는 그렇습니다. 부분이네요. 그리고 보관하자마자 이제 뭐 수매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은 뭐 만약에 올해 정부에서 수분 함유량이 13%면 우리가 수매해 줄게요. 그러면은 11%나 11%, 11.5% 정도로 맞춰가지고 네. 보관을 해 놓으셔야지 운반 과정에서 1% 정도는 금방 뛴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서는 수확할 때, 건조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확하고 건조하고 또 보관할 때도 좀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연희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농사 짓고 오신 거 아니냐고 하고 있고요. 아, 맞아요. 이번에 저희 왕우렁이 얘기 뉴스에 네, 나갔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왕우렁이 그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꽤 있으셔서 네. 보도가 나가기도 했는데 잡초 제거에 효과적인 우렁이는 대표적인 친환경 농법 가운데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친환경 벼 대표 산지인 전남에서는 이 우렁이가 되레 모를 먹어치우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2140헥타르의 드넓은 친환경벼 생산지 진도. 평소 같으면 이미 모내기를 마쳤을 시기지만 아직도 농민들이 모를 심고 있습니다. 잡초 제거를 위해 제초제 대신 뿌려놓은 왕우렁이가 오히려 모를 심는 족족 먹어치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우렁이가 모를 갉아먹은 자리입니다. 농민들이 어린 모를 계속 다시 심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렇게 곳곳이 듬성듬성 비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논두렁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네. 유심히 살펴보면은 우렁이가 엄청 큰 것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근데 그 놈들이 이제 작년에 죽었어야 되는데 얼어 죽었어야 맞아요. 되는데 우리 또 이상기후 때문에 전남은 특히나 따뜻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 살아남아가지고 이놈들이 논을 이제 로터리를 치고 나면은 논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농민분들이 벼를 막 심잖아요. 네. 그럼 맛있는 거다 그래서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원래는 걔네가 잡초만 어느 정도 네. 먹고 그렇죠. 사라져 주니까 괜찮았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워낙 말이 많아서 네. 아, 알겠습니다. 이게 괜찮아질까요? 근데 또 아예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논에서는 우렁이 네. 말고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서 네. 좀 깝깝한 상황이긴 합니다. 우렁이는 꼭 써야 되고. 네. 하지만 얘가 지금 너무 계속- 컸고. 계속 살아남아서 이제 나중에는 슈퍼 왕우렁이가 나올 지경으로 돼 있습니다. 얘네들은 또 알도 네. 엄청나게 많이 까요. 아, 네. 번식력도 엄청 좋아요? 번식력이 뭐 우리 네. 참우렁이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 토종 우렁이는 1년에 네. 뭐 그 알을 낳는 시기가 알을 안 낳고 이제 새끼를 까는데 우리 네. 참우렁이는 네. 1년에 뭐 두세 번 정도 새끼를 낳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연중 계속 알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게 왕우렁이가 이제 네. 친환경 농사 짓는 분들만 사용하는데 옆에 논까지 그렇죠. 물길이 다 이어져 있으니까.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해가 계속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 이 대안을 좀 찾아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 지금 농약방 네. 가면은 그 우렁이 퇴치하는 농약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소식도 네. 추가로 들었습니다. 잡초 제거를 위해 제초제 대신 뿌려놓은 왕우렁이를 없애기 위해 또 다른 농약까지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판매량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겨우 뭐 몇 박스면 됐는데 올해는 거의 한 40-50박스 나갔으니까 많이 나갔잖아요. 우렁이 농법을 쓰는 논이 아닌데도 우렁이 피해를 입은 일반 농가들이 주된 고객. 친환경논 주변 일반 논이 같은 수로를 사용하다 보니 우렁이가 이동하면서 벌어진 일인데 친환경 농가와 일반 논 농가 사이 갈등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나라 쌀 수출을 하는 기업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알려주세요. 그 음료 중에 우리가 많이 먹는 음료가 하나 있어요. 다들 한 병씩은 드셔보셨을 텐데 아침 땡쌀이라는 네. 게 있어요. 하얗게 생겨가지고 알고 계세요? 아침 뱃살. 아, 이거 브랜드 뭐 뱃살. 아침 뱃살, 네, 아침 뱃살. 튼 쌀, 아침 뭐 튼 쌀. 네. 쌀인데 네, 뽀얀, 네. 네, 그게 색깔을. 베트남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가지고 오, 그래요? 병수로 따지면 1억 1천만 병 정도, 1억 1천만 병 정도 네. 판매가 됐고 네. 그게 우리나라 쌀 밥 공기로 환산을 해보니까 네. 5억 공기가 나오더랍니다. 와. 그만큼 효자 상품이네요. 간접 수출을 한 제품으로. 왜 베트남 분들이 좋아하실까요? 그 나라는 청년들의 네. 그 비만을 억제하기 위해서 탄산음료, 청량음료의 광고를 좀 금지시키고 아. 있고 아. 그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정부에서. 네, 네. 그래서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뭐 교내 식당이라든가 그런 데에는 청량음료가 아예 입점도 안 되기 때문에 네. 대용으로 이제 이런 음료들을 오. 많이 선호를 하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제품이 쌀을 사용했기 때문에. 네, 아침 땡쌀. 네. 궁금한 게 네. 네. 아까 우리 친환경 농법은 우렁이 농법밖에 없다고. 네, 제초 방법은 우렁이밖에 네. 없어서 오리나 뭐 이런 거는 지렁이 농법이나 이런 것도 있고. 옛날에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 단점이 더 많아가지고 안 하고 있어요. 네. 지렁이 농법도 있었어요? 지렁이 농법도 있는데 지렁이 농법은 잠깐 반짝하다 사라졌었고요. 네. 한 15년 전, 20년 전에는 이제 오리 농법이 한참 떴었거든요. 맞아. 오리 농법 본 것 같아요. 저는 네. 처음 들어요. 오리 농법은. 오리를 논에다 오리가 풀어먹으면은 오리가 뭘 먹는 얘네들이 이제 잡초를 해충이라고 뜯어먹고 하는데 문제가 좀 심한 문제가 있는 게 농민분들이 계속 가서 오리를 몰아서
오리 장에다 넣어놔야 돼요. 매일 그 오리를 다스려야 되는군요. 오리야. 매일매일 오리를 네. 다스려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말을 잘 안 들을 것 말을 잘 안 같은데요. 들어서 네. 농민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너 들어간다 들어가는 것도 아닐 거 아니야. 네, 다음 소식은요. 우리 김종호 PD가 역시 또 축제 박사기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여름 휴가 저희 뭐 아직 아무도 안 갔다 오셨죠? 여름휴가 못 네. 가죠. 바빠가지고. 저도 여름 휴가 아직 안 갔다 왔는데 많은 분들이 여름 휴가를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막 가야 되는데 알려주세요. 추천해 주십시오. 추천지를 알려주세요. 네, 여름휴가는 산으로 가야죠. 산으로요. 박사 맞아요?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네. 여름엔 바다죠. 여름엔 바다를 가야 되는데 네. 이제 이 지역 쪽에가 이제 해수욕장이 많이 없어요. 아무래도 동해에 비해서 서해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지역 좀 바다 있고 섬도 있고 하니까 여름에 좀 핫한 지역 아닐까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려고요.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이제 해남의 송호 해수욕장에서 네. 7월 12일부터 송호해수욕장에서 이제, 이제 네. 개장을 하죠. 7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 이제 개장이 잡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해남 송호해수욕장을 아마 안 가보셨겠죠? 안 가봤어요. 그쪽 네. 뱃사장이 되게 모래도 곱고 또 이제 오래된 노송님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되게 일단 예쁘고 또 이렇게 바다가 깊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족 단위로 가기에는 해수욕 그쪽이 즐기기도 괜찮을 좀 것 같아요. 좋고. 네네. 해남 네. 송호해수욕장이 이제 26일부터 네. 3일 동안 이제 또 축제를 알아요. 네. 송호해변 여름 축제라고 준비가 돼 있어서 거기서 이제 여름 음악회도 있고. 해변 축제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네네네. 축제 개장 기간 동안 네.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따로 이제 축제를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여름 음악회도 있고 불꽃쇼도 있고 네. 이제 에어풀장이라고 이렇게 에어바운스 같은 애들 뛰어서 놀 수 있는 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따로 설치가 돼 있다고 하니까 송호해수욕장 가봐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는 강진. 강진. 네, 강진도 추천을 드립니다. 강진이 반값 강진 여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맞아요. 들어봤어요. 한 명도 이제 신청이 돼요. 그리고 2인 이상도 그렇군요. 신청이 되고. 네. 반값 강진 드림 네, 이 제도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몰랐어요. 이름이 반값 강진 드림입니다. 네. 그래서 2인이었는데 1인도 돼요. 이제 1인 1인도 신청을 돼요. 해도 가족만 됐죠. 네. 네. 1인 혹은 2인 이상. 2인 이상이 바뀌었어요. 됐는데 홍PD 우리 둘이 갈래요? 육아에 지친 우리 둘이서 가야 돼. 갑자기요? 이렇게 먼 산을 바라보시고. 네, 1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강진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 통해가지고 아마 하루 전? 당일에도 신청이 되는 걸로 저는 봤었는데 네. 미리 하루 전에라도 신청이 가능하시니까 뭐가 반값인 거예요? 반값이라기보다는 돈을 지원을 해줘요. 네. 그래서 강진에서 개인은 그러니까 사용한 그 숙박이라든가 네, 그런 음식이라든가 것들을 영수증들을 강진 모아서 상품권으로 이제 영수증을, 반을 돌려주시는 네, 거죠. 영수증을 제출하면 반을 돌려주시는 예. 돈으로 현금은 주지 않고 거예요. 이제 상품권으로 주는 거죠. 맞습니다. 지역사랑 예. 방식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호해변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또 추천할 그 해수욕장 바다가 있으세요? 저는 네. 송호해수욕장 바로 위에 송평해수욕장이라고 도 있거든요. 송평해수욕장. 네, 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몰래 물어볼 걸 그랬어요. 네네. 네. 거기 또 해남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해남의 송평해수욕장도 꽤 네. 좋다고 합니다. 축제 기간에는 송호로 가시고요. 네. 축제 기간 아닐 때는 송평해수욕장 송평에서 가셔서 즐기면. 고즈넉하게 즐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해남 좋네요. 외에도 뭐 완도 명사심리도 있고 신안에도 백길해수욕장 네. 백길해수욕장 많이 들었어요. 거기 유명하니까. 워낙 예쁘다고 하고 예. 임자도의 대강해수욕장도 있고 이 근방에 생각보다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아서 네. 찾아보시면 여러 군데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대광해수욕장 굉장히 궁금한 게 저희 그 임사랑 아나운서가 그 한국의 캘리포니아다라고 했는데 진짜인가요? 캘리포니아로 안 가봐서요. 저도 캘리포니아 안 가봐서 뭔지 모르겠는데 보내주시면 제가 비교해 볼게요. 대강해수욕장이 동아시아 최대 아닌가요, 해변이? 네, 엄청 넓다고 한국 최대인가? 하더라고요. 예. 엄청 넓어요. 네. 그래가지고 말 타고 달리시고 거기서 오, 알겠습니다. 다양한 해수욕 즐기시고 여름 또 여름답게 보내는 게 또 쏠쏠한 재미가 있으니까요. 많이들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좀 준비를 해본 내용들은요. 우리 한창 지금 농번기에 우리 농사 이야기들 좀 준비를 해봤고요. 또 우리 가족끼리 주말에 즐길 수 있도록 축제 소식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송호해변 한번 가고 싶어요. 네, 아름다워요. 한번 또 예쁩니다. 두 분도 한번 주말에 네. 휴가철 한번 다녀오시고 후기를 알려주세요. 송호해변 갔다가 땅끝 딱 찍고 오시면 딱 그쵸. 네. 성호에서 좀만 더 들어가면 땅끝이라서 땅 끝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름 휴가 알차게 보내시고 또 더위 먹지 않고 건강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아직 역전 PD가 끝난 게 아닙니다. 안 끝났어요. 이어서 좋아하는 곳에 살고 있나요?
코너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 채널 고정! 이거 뭐야? 안 끝났어? 고정! 네, 감사합니다. 끝난 줄 알았지. 고맙습니다. 네. She has no hairstyle, but he doesn't mind. She sleeps all day, but that is just fine, 'cause they were meant to be together. 안녕하세요. 좋아하는 곳에 살고 있나요? 연출하고 있는 홍성호 PD입니다. 벌써 좋아하는 곳에 살고 있나요가 9회째 촬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방문한 곳은 전라남도 함평입니다. 함평하면 유명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함평 나비축제, 그리고 한우도 유명한 지역이거든요. 우리 함평이라는 지역에 기촌 귀농하신 분을 오늘 만나러 왔습니다. 한번 저랑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장마철이라 너무 습해가지고 벌써부터 땀이 살을 빼던지. 와, 덥다 덥다. 감독님들 너무 더워요. 정말 습합니다. 오늘의 공간이 제 눈앞에 등장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그 한국 나이로 62이고요. 그 경기도 고양시에서 귀농한 장경종이라고 합니다. 귀농 올해 6년 차입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주택이랑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이게 외벽이 어떤 걸로 지금 지으신 거예요? 징크 판넬이라는 걸로 지은 겁니다. 이걸 징크 판넬이라는 거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우선 그 건물 지어놓은 것들이 네. 얼핏 보기에 제가 네. 일반 판넬보다 괜찮은 것 같아서 선택을 했어요. 판넬의 가장 큰, 좀 살아보시니까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그래서 크게 불편은 못 느껴본 것 같아요. 아, 예, 제가 이제 아파트 생활을 해보고 네. 이 주택 생활은 여기가 처음인데, 네네. 글쎄 이걸로 통해서 큰 단점은 없고, 네. 아마도 이제 그 한여름에 예. 복사열 때문에 예. 조금 이제 그 오후쯤 가면 약간 더워요. 그런 점이 약간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장점을 여쭤본 것 같은데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았나 봅니다. 판넬의 장점은? 장점이요? 예. 일단 시공이 쉽다는 거죠. 시공이 쉽다. 예. 조립식이기 때문에 예. 딱딱 그 판을 맞춰만 가면 되니까 예. 그 부분이 상당히 좀 편리하죠. 한번 들어가 봐도 되겠습니까? 예, 들어오십시오. 예. 따라 들어가겠습니다. 예, 보십시오. 누추합니다. 아, 예, 선생님, 그 제가 딱 들어오자마자 눈길을 사로잡은 건 이 글귀? 예. 천천히 가는 것을 두려워 말고 중단함을 두려워하라. 아, 이게 글귀가 너무 멋있는데요? 우선 사람들 많이 서두르잖아요. 예. 서두르면 중도 포기가 많잖아요. 아, 그보다는 천천히 가더라도 네. 끝까지 가자. 아, 제 이제 모토입니다. 건물 한 몇 평 정도 돼요? 이게 바닥에 평수가 한 15평 정도. 이 거실만요? 아니면 전체 아니요, 다? 전체 이 바닥이 아, 15평 전체 바닥이 정도. 15평. 예. 혼자 사시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네. 공간.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혼자 이렇게 지내면 외롭지는 않으십니까? 뭐 글쎄 본인이 원하는 상황이라. 저는 원래 이제 그 사건 사업도 제 만 나이로
55가지만 하기로 원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55세를 저는 제 나름의 정년으로 생각을 하고 그 이후는 10년간 귀농에서 이제 농사로서 제가 이제 용돈벌이 정도 하는 그 기간으로 삼고 나머지 65세 이후는 저는 이제 전국 둘레길과 전국의 지자체를 곳곳 제 발로 한번 다 디뎌보는 것이 제 로망입니다. 제 아내는 제가 하는 일에 그렇게 반대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주의지 전혀 반대 안 하고 다만 이제 본인은 적정 시기 때 내려오겠다. 본인은 내려가는 것을 당장 내려가는 것은 이제 반대를 하고 혼자 가는 것은 뭐 아무 때도 괜찮다. 옛날부터 그래 왔었어요. 침실을 좀 꾸미는데 좀 가장 신경 쓰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래서 이제 건강 생각해서 이거 민석 장판을 했는데 제가 깔다 보니까 매끄럽지가 않고 그런 상황이 됐네요. 그리고 이제 대신들 이제 편백으로 천장이라든가 뭐 벽체 일부를 건강 생각해서 편백으로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게 침실이랑 주방이랑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원룸식으로 처음에 이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계도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저거는 이제 그 2층에 테이블을 네. 가져올 때 네. 같이 세트로 만들어진 레진으로 만들어진 시계예요. 레진으로 만들어진 예, 시계예요? 2층 가시면 이제 테이블 보시면 알 겁니다. 궁금한데요. 예. 혼자 살기에 딱 적당한 공간이지만 고풍스러움이 조금 약간씩 좀 묻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고가구라든지 여기 위에 있는 액자라든지. 그러신가요? 제 생각은 그런데. 이거는 그 지인이 집들이 선물로 본인 집에 걸려 있는 것을 가져다 준 겁니다. 보통 사서 주시지 않나요? 아니 이게 보시다시피 집에 있는 거 그 나름 유명 작가라고 하시던데. 좀 더 다른 공간이 있나요? 좀 보여주고 싶다. 뭐 특별한 건 아닌데 네. 바깥에가 이제 다용도실 형태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선생님 스위치가 다 숨겨져 있네요. 일부러 안 보이는 곳에 협소합니다. 여기가 다용도실이에요? 예. 어떤 걸 지금 다 짐이 지금 여기는 뭐 일반적인 잡동사니 짐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앞에 우리 거실에 일부러 이제 감춰놨죠. 거실에 서랍장이 있는데 거기는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우리 거실에. 근데 여기에 다 숨겨 놓으셨네요. 네. 이제 술병 장식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만들었습니다. 이제 나중에는 여기를 술병 장식으로 꾸미실 생각이세요? 저기 바깥쪽에 있는 바깥쪽에 여기요? 방금주 장식장을 만드는 거예요. 아직까지 못 만들었습니다. 언제 만드실 계획이십니까? 차차 만들 계획입니다. 이게 시청자분들은 지금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제 왼쪽,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계단인 것 같거든요? 네. 계단 밑에 공간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 좀 활용을 다 하셨네요. 예, 협소하다 보니까요.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계단이 이제 보이는데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1층을 좋아하십니까? 2층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2층이 훨씬 좋습니다. 저도 2층이 너무 기대되는데 한번 같이 올라가 보시면. 올라오십시오. 여기 2층도 지금 액자랑 우리 서체, 붓글씨로 또 이렇게 또 장식을 또 해 놓으셨습니다. 저 붓글씨 작품은 캘리그래프 한 친구가 여기 집에 와서 이제 저걸 써준 거고 저 아래에 있는 것은 전에 그 친구한테 작품으로 받은 거고. 선생님 궁금한 게 저 캘리그라피는 어떤 문구예요? 욕심과 집착이 화를 부른다.
이제 좀 버리고 살고 싶다는 제 뜻이에요. 아니 선생님께서 문구를 정해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저 문구는 많이 돌아다니는 문구죠. 아 그래요? 예. 저 문구가 좀 그때 당시에 마음에 드셨나 봐요. 아니 항상 요즘에는 항상? 네. 버리고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 1층에 그 액자를 선물해 주신 친구분하고 동일 인물입니까? 예. 아, 족자 부분. 족자부. 예. 여기는 또 같은 그림. 예. 저기 1층 안방에 있는 그림을 준 분이 2점을 가져오셨습니다. 우리 집의 특징이 또 잡히네요. 친구분들의 손길이 좀 많이 있네요. 네, 친구들 사랑방이니까요. 아, 여기가 친구분들 사랑방이에요? 네네. 아. 이제 귀농한 친구들도 있고요. 귀촌한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서 농사를 지었던 친구들도 있고. 2층은 우리 친구들이 좀 자주 모이는 공간입니까? 예. 일부러 2층을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 시골 친구들, 남자 친구들 주로 모여서 뭐 담소도 나누고 농사 이야기도 하고 농사 이야기 하면서 술도 한 잔씩 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혼자 있는 것보다는 좀 그나마 조금 낫겠네요. 훨씬 낫죠.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덜 외롭고 잘 견뎌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친구들이 없었다면 쉽게 이렇게 적응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아무리 고향이라지만. 그렇죠. 저희가 전체 연령가라서 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못 하겠지만 여기 풍경도 좀 좋아서 술 마시는 맛도 나겠어요. 술 맛도 나겠어요. 그렇죠. 저렴한 비용으로 네. 술을 마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좀 앉아서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그 아까 밑에서 말한 그 레진 예, 테이블이라는 그거하고 세트로 만들어진 거예요. 디자인이 독특한데요? 저도 독특한 디자인이 좋아서 샀는데 네.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바다를 형상화한 건가요? 이 테이블이? 예. 아, 파도를 표현했고 예. 여기는 이제 예, 갯바위. 갯바위들이 많아요. 네, 갯바위 이렇게 네, 표현하고 실제로 물이 흘러가서 여기서 술잔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면 재밌을 것 같아요. 딱 마지막으로 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1층은 조금 층고가 좀 높은 편이었는데 2층은 좀 낮은 편인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실수를 한 건데요. 네. 제가 직접 하다 보니까 네. 친구의 약간 도움을 받았거든요. 네. 천정 끝 부분을 저는 말을 했는데 이 친구는 지붕 끝 부분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용접을 할 때 아래쪽 골을 20cm로 올려버렸습니다. 20cm 올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그냥 2층이 20cm가 낮아진 꼴이 돼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정말 죄송한 말이 선생님 그에 맞추신 줄. 제가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해서 키 크신 분 오시면 항상 우리 집에 오면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감독님들 지금 목이 지금 꺾여가고 있고 항상 우리 감독님들 겸손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공간 어떻다고 말씀을 많이들 해주세요. 키 크신 분들의 불만은 너무 낮다. 너무 낮다.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거 없고 좋다죠. 다 좋다. 네. 부러워하시는 남성분들도 많으십니까? 그렇죠. 본인이 이루지 못한 것은 남의 것은 다 좋아 보이잖아요. 뭐 그런 정도죠. 그래서 부러워하는 것이 뭐 이렇게 좋아서 부러워한 것보다는 자기가 갖지 못한 공간 갖고 있으니까 부럽고 또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이 부럽겠죠.
여기는 제 이제 텃밭. 예. 뭐뭐 심어 놓으셨어요? 여기에 지금 아마 한 20가지 거의 될 것 같은데요. 저 위쪽에 호박, 맷돌 호박, 비트, 방울토마토, 고구마, 요 꿀고구마, 요 호박 고구마. 여기는 이제 그 며칠 전에 이제 텃밭을 이제 정리를 좀 했어요. 이제 수확하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소나무 조경을 한번 하려고 좀 심어놨는데 딱 종자가 절반 나왔네요. 과학을 공부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도시에서. 생물. 예, 생물 교육과 나왔어요. 제가 사범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시골 태생이라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분류학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좀 지천을 들었죠. 채집을 하고 뭐 식물들에게 채집을 하고 다니니까 이 시골의 어르신 아버지 입장에서는 대학을 보내놨더니 풀이나 뜯고 다니고 얼마나 깝깝하게 뵙겠어요. 저는 그냥 학교로 안 가고 바로 졸업하기 전부터 학원에 들어가고 학원 강사로 한 30년 재직하다가 주로 학원 운영으로 한 25년 하고 강사 생활 한 5년 하고 저는 40대 중반까지는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주 일주일을 그대로 근무를 했으니까. 그 특목고 애들을 진학 애들을 그 강의를 주로 해왔기 때문에 특히 토요일 일요일 수업이 오히려 더 많았어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금 금 이런 식으로 거의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거의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해왔었죠. 왜 그렇게 열심히 사셨던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잖아. 가족. 제가 이제 귀농하기 바로 직전 8년 8월 달 이때 발견을 했어요. 초음파 결과 췌장에 종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진단이 나오고 그러기 전까지 그때는 거의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분이었죠. 뭐 지나왔으니까 이제는 뭐 다 잊혀진 것이고 지금은 그냥 제 인생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제 목표예요. 올해 좀 농사 작한 건 좀 어때요? 올해요. 초기에는 많이 열렸었는데 가뭄 때문에 그런지 후반기에 열렸던 게 다 낙과돼 버렸어요. 마음 아프시겠네요. 네, 항상 농사는 하늘이 결정하는 것 같아요. 미니 밤 호박입니다. 단맛이 나는 호박이에요. 그리고 당도도 일반 단호박보다는 당도가 훨씬 높습니다. 저 이제 귀농 교육을 받을 때 어느 강사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지역에 가서 농사를 지으려면 그 지역의 특산품을 공략을 하라. 그래서 한평군의 이제 특작물이 밤 호박이어서 저도 그 특작물인 밤 호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한평이 특산물이니까 한평군에서 많이 지원을 해줘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종자 구입도 농협에서 이게 이제 단체 주문을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그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가져올 수 있고, 종자에서 이제 보조금이 한 50% 정도 된다고 볼까요? 요즘 계속 비가 와서 좀 힘드시겠어요. 예, 이게 호박이 물하고 아주 상극입니다. 이 물에서 조금만 접촉이 오래되면은 썩어버리고, 저 여기 하나 나왔네. 이 불량품이 화상 혜택인 겁니다. 아, 뜨거워서. 예. 이거는 이제 상품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아, 이렇게 놔둘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시겠어요. 농사가 좀 괜찮습니까? 삶을 꾸려나가기에. 글쎄, 이제 노후에 가장 기본적인 용돈 정도라면은 가능할 것 같고요. 뭐 젊은 층들이 온다면은 투경작물이나 시설하우스 이런 것들을 한다면은, 뭐 저는 해보지 않았지만은 주변 상황을 보니까 뭐 넉넉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잖아요. 식량이란 것은 포기할 수 없는 자원이기 때문에. 저는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이제 몸이 특별히 불편하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끝까지 그냥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내 선생님과 같이 나중에 3년 뒤에, 저희 3년 뒤에 다시 와도 되나요? 그러기를 희망하는데 한번 들려보십시오. 제가 이제 약속을 했다고 해놓을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쉬울 것 같은데. 괜찮아, 나는 괜찮아. 괜찮아, 나는 괜찮아. I'm rooting for you every day. You'll be going to the orbit just not like me. 혹시 너는 걱정은 하지 마. 괜찮아, 나는 괜찮아. 널 응원해. 너의 모든 게 다 잘 되길 바래. 나와는 다르게.